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뿐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 등을 모두 고사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통 인사를 중심으로 총리 후보자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쯤 최종 발표가 예상됩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6억 2,1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신고 재산보다 평균 1억 6천여만 원이 증가했고 공개 대상 가운데 14.5%는 다주택자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인수위와 논의를 거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석 달여 만에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또 다른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9세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번째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동해안 일부 지역 등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다소 쌀쌀하고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행보에 대해선 경기지사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오전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안 위원장은 그제 오후 윤석열 당선인과 40여 분간 독대하며 이러한 뜻을 전했고 당선인도 이해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행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일축했지만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은 공언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이라며 당권 도전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라며 당장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합당 이후 당에서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안철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총리 후보군은 훨씬 압축되고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가 3배수로 좁혀진 가운데 이번 주말 윤 당선인이 총리 후보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연 기자입니다. 총리 인선의 최우선 변수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가 사라지면서 압축된 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3명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통이고 민주당의 인준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맡아 FTA 추진에 기여한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총리 실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여파로 경제부총리 지명이 무산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도 유력합니다. 최종 후보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늦지 않게 잘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승리 조력자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발해온 여성단체들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을 위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우려를 반영해 몇 가지 대안을 만들었다며 최종 판단은 당선인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여성단체 대표들의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안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여성단체들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더 강력한 전담부처를 요구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관련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가부 폐지로는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게 청년 공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정작 공약을 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여가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보다는 가족과 인구 문제 등을 다루는 부처로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하신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잘 담아서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부처 명칭으로는 여성을 빼고 미래가족부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단계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1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국방부와 청와대 이전 TF는 오늘 실무 협의를 이어갑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은 496억 원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예비비 일부를 1차로 지급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의 관저 이전 비용 등이 우선 승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안보 공백 우려로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틈없는 안보는 두 분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죠. 서로 공감대 하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합참 내 부서 일부를 옮기지 못하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 입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청와대 이전 TF는 오늘 실무 협의를 열어 절충점을 모색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개방 효과를 예측한 연구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연간 최소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했고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년 1조 8천억 원의 관광 수입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여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고위공직자 1,900여 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고위직 1인 평균 재산은 16억 정도로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신고자 중 83%가 재산이 늘었고 14.5%는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억 9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퇴임 이후 머무를 양산사저를 짓는 과정에서 약 1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매곡동 집이 팔리면서 4인 간 채무는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건축을 위해 약 15억 원의 빚을 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 1,400만 원이 늘어난 2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 9,600만 원으로 은행 대출 3억 8,800만 원을 뺀 나머지 11억 원을
김정숙 여사가 4인간 채무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을 빌린 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기존 매곡동 집이 최근 매각되면서 채무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은 부모님 재산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청와대 참모 중 가장 많은 75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태한 사회수석과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상속을 이유로 최윤호 경호처 차장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자 1,978명의 평균 재산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억 6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선 김부겸 총리가 15억 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39억 원을 신고했고 광역지자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가장 많았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의상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심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유승민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오는 송영길 전 대표는 자맹을 끝내고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정치 교체를 위한 합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저희 새로운 물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또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그런 뜻을. 김 대표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게 된다며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김 대표는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민주당 내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 주자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 전 의원이 이번 주 안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지사 선거에서 빅매치가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칩거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출마를 위해선 4월 1일까지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 하는데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의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구시장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고위험군이 몰린 요양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되는데 인수위원회는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이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최다,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301명, 일주일 평균치는 1,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첫 주 평균은 867명보다 37%나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는 432명, 일주일 평균은 346명으로 3월 첫 주에 비해 110%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망자만 지난 2년 합계보다 많은 9,000명 넘게 나오면서 정부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하도록 배정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다음 주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인수위원회는 확산 감소세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대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거리두기 완화를 방역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전면 철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방역당국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인수위는 전문가들 판단에 따르면 사실상 정점은 지났다면서도 비전문가의 인수위가 결정하기보다 방역당국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점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더 확산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그때부터. 다만 당장 확산세를 볼 때 일각에선 전면 폐지 대신 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수위는 오늘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기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31만 3,0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10만 1,072명이 적고 2주 전인 16일보다는 23만 6,758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1.5%, 비수도권에서 48.5%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골절이나 외상 등 다른 질환이 있으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도 감기처럼 일반 의료 체계로 흡수해 관리하겠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환자를 받는 병의원들이 많아져야 빨리 정착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호흡기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의 한 외래 진료센터입니다. 응급실을 개조해 일반 환자와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렇게 지정된 병원에서만 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은 물론 한의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절이나 외상, 기저질환이 있지만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집을 먹다가 너무 아픈다고 편할지 모르겠는데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나갈 수 있게 되면. 하지만 당장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네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의원의 기존 구조상 확진자를 위한 동선 분리가 어려울 뿐더러 일반 환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침구실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동선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 왔을 시에 다른 일반 환자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꺼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 심사 과정을 없애고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해 코로나를 감기처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현재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한 단계 낮춰 일주일 격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5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우리 당국도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79세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인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4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필요한 자금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바로 다음 날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개 접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3차 접종에 이어 백악관 의료진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앞선 연설에서 지금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w in a new moment in this pandemic. It does not mean that COVID-19 is over. It means that COVID-19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미 의회에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Congress, we need to secure additional supply now. Now. We can't wait until we find ourselves in the midst of another surge to act. It'll be too late. 예산이 없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지원은 물론 보험 비가입자에게 무료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과 검사, 치료, 마스크 등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마련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그동안 밀폐된 공간으로 가장 엄격한 방역 규제를 받아온 유람선에 대한 여행 경보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정찰 위성 개발을 공언한 데 이어 최근 우주 발사체 기반의 ICBM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는 등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군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공개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체가 엄청난 양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발사 모습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체 개발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 기관과 단 분리, 페어링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현재 군이 개발 중인 소형 위성 발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은 우주 발사체의 탑재 중량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체와 액체 연료를 혼합한 우주 발사체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5차 평화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이면서 양국 간 긴장 해소에 기대감이 모아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키이우에서 물러나 동부 돈바스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어 또다시 갈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재배치가 아닌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이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에도 러시아군의 포탄이 떨어집니다. 러시아군은 물러나고 있지만 키이우 외곽 이르핀에서만 이미 주민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Небезпечно. Я скажу, коли повернутися, але в найближчий місяць точно повертатися не можна. 러시아는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방면에 병력을 빼내 동부 돈바스 쪽에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и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러시아의 중립국화 요구를 받아들였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동남부 공격을 계속하려 하자 추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І ми вийдемо на процедуру запуску референдуму тільки після того, як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покинуть нашу територію. Ну, тобто відійдуть до кордонів, принаймні до позиції, як каже президент, на 23 лютого 2022 року.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 러시아를 더 압박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Нарешті реалізувати заборону для російських суден користуватись портами на континенті. Поки Росія блокує наші порти, вона не має права користуватись усіми портами вільного світу. 현지 시간 29일 터키에서 만난 양측은 협상안을 검토한 뒤 길게는 나흘 뒤쯤 다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러시아의 3월 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넘어 지난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통계청이 밝힌 3월 25일 기준 물가 상승률은 15.56%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유례없는 대러 강경 제재로 루블화가 폭락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종전 9.5%에서 20%로 파격적으로 인상하면서까지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섰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잠옷을 입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못마땅했던 걸까요? 국내의 한 편의점 유리벽에 잠옷을 입고 들어오지 말라. 여기는 당신의 안방이 아니다라며 안내문인 듯 경고문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없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잠옷을 입고 밖에 다니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 못할 골치 아픈 손님 때문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면복으로 불리는 잠옷을 입고 어디까지 외출이 가능하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내 집은 몰라도 외출할 땐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정도의 매너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선 강도들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한 한국인을 도운 부자 의인이 화제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뉴욕의 한 피자 가게 앞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강도 3명에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피자 가게 주인과 아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강도들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강도를 붙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자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부상을 입었지만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몸으로 버틴 덕에 강도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데요. 둘 다 부상을 입어 기흉 판정을 받았을 정도이지만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도울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과 남성 둘 모두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고 흉기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서울시가 어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소송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사는 서울시의 처분 이후 이사회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대로라면 다음 달 18일부터 수주 활동이 금지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현산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도 요구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5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미국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세서미 스트리트 아랍권 버전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1969년부터 방영돼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TV 인형극 세서미 스트리트. 아랍권에서도 헬로 세섬이란 제목으로 어린이 교육 버전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시즌에 보라색 휠체어를 탄 새로운 캐릭터 아미라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척수 부상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지만 유머가 넘치고 과학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8살 친구인데요. 장애를 딛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묘사하기 위해 제작진이 2년에 걸쳐 제작한 캐릭터입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한다는 아미라의 똑 부러지는 인사말은 5번째 시리즈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우주에서 무려 355일을 보내고 지구로 돌아오는 3명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인 1명과 러시아인 2명이 한 팀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국제우주정거장. 무중력 상태에서 두둥실 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는데요. 우주에서의 작별 인사입니다. 새로 도착한 우주인들과 기존의 우주인들이 임무를 교대하는 건데요. 우주에서 장장 355일을 보낸 이 3명의 우주인은 미국인 1명과 러시아인 2명입니다. 지금은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 이 같은 합동 우주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들의 귀환은 모두 카자흐스탄에 착륙하는 기존 절차를 따를 거라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에서 희귀 코뿔소가 태어났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코뿔소 중에서도 오늘 이 수마트라 코뿔소는 극히 드문 종인데요. 사람들의 노력 끝에 좋은 소식을 들려왔네요. 인도네시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코뿔소 한 마리가 산통을 겪는 중입니다. 사육사로 보이는 남성들이 조심스레 힘을 보탰더니 아기 코뿔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코뿔소는 이례적으로 몸이 작고 뿔이 2개 달린 수마트라 코뿔소. 코뿔소 자체가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위기종인데 특히나 이 수마트라 코뿔소는
전 세계 80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2005년부터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한 끝에 이뤄낸 소중한 순간인데요. 이 코뿔소들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질 거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 컬링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세계 정상을 놓고 겨루는 팀이 됐다고 자부한 팀킴은 4년 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세계 최강 스위스와 한 점 차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새 역사를 쓰고 돌아온 팀킴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4년 전 올림픽 첫 메달에 이어 첫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팀킴은 이제 세계 정상급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이제 세계의 탑을 놓고 겨뤄야 되는 팀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를 모았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서로를 다독이고 다시 팀워크를 다지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아이스 훈련보다는 좀 더 선수들과 코치님과 많이 대화를 했었고 그 대회에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멘탈 정비를.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아쉬움을 씻어내기 위해 팀킴은 4년 뒤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메달권에 있는 경쟁하는 팀들과 계속 붙으면서 자신감도 갖고 분석도 하면서 다음 올림픽 때는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팀킴은 다음 달 열리는 컬링 그랜드슬램 대회 출전을 위해 다음 주 금요일 결전지 캐나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도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영남 서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8.5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모레는 3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도 전국의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 해안가를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고요. 서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8.2도, 청주 9.5도, 창원은 14.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6도, 대구와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